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자TV의 샤론쌤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잘 있었나요? 저는 오늘 마스크가 거의 다 떨어져서 아침에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대기표를 받아가지고 오후 2시에 마스크를 사러 갔었는데요. 지금 또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1인당 하나씩밖에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1,500원씩 주고 마스크를 사는 모습을 보면서 빨리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그날이 오기를 또 기도해 봤습니다. 그럼 저희도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겠죠? 오늘 5강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 볼 주제는요. 어제에 이어서 중복순열이고요. 오늘은 중복순열 관련돼서 크게 대표 유형 3가지를 간단한 문제들을 제가 준비해 왔거든요.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5강 중복순열 문제풀이입니다. 오늘도 문제를 보기에 앞서서 어제 배웠던 내용, 중복순열의 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가면 좋겠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복순열의 수,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중복순열의 수는 n 파이 r이라고 쓰고 n의 r제곱 이렇게 나타내준다. 어제 배웠던 파이라는 기호가 나와 있죠? 그래서 n 파이 r 이렇게 써주는 건데 얘는 n의 r제곱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선생님이 강조했던 내용 기억나시나요? 이 앞에 있는 n이랑 뒤에 있는 r에 각각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n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개수, 선택지의 개수를 말을 하는 거고요. r은 선택하는 주체의 개수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어제는 선생님이 용어를 조금 다르게 설명해봤는데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앞에를 선택지, 뒤에는 주체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덜 헷갈릴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밑에 문제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봤는데요. 밑에 뭐가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답입니다. 우체통이에요. 우체통이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체통 3개에 편지 4개를 넣는 거예요. 어디다가 넣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선택지가 3개가 있는 거죠? 여기 아까 안 써졌네요. 자, 그렇다면 얘를 중복순열로 나타내면은 일단 파이를 써줘야 되는데 어떤 게 n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의 개수가 요 앞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편지의 개수, 주체. 편지가 어디 들어가는가 이렇게 되니까 이 문제 상황을 표현한 전체 중복순열의 수는 3의 4제곱 해서 81가지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중복순열 문제는 제가 3가지 유형을 준비해 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 유형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기본 개념 문제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파이라는 기호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얼마나 알고 있나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위한 문제니까 지금 잠깐 화면 멈춰보고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문제를 잘 해결하셨을 거라고 믿고 이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선생님이 위에다가 따로 준비를 해온 게 있어요. 자, 여기 뭐가 써 있는지 보이시나요? 이 위쪽 부분에 그렇죠. 이제 이건 지수와 로그에서도 자주 쓰이는 건데요. 거듭 제곱을 하면 무엇이 나타나는가? 어떤 값을 갖는가? 이거를 선생님 표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2의 1제곱은 2, 2의 제곱은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많이 들어봤던 친구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3단도 3의 1제곱 3, 제곱은 9, 세제곱 27, 4제곱 81, 5제곱 243. 5단도 5, 25, 125, 그 다음 뭐 625 이렇게도 가겠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이 좀 머릿속에 잘 암기를 해두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데 확실히 좀 계산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한번 외우면 좋겠다는 생각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몇 개만 써왔고요. 그런데 3단이랑 5단 사이에 4단이 없죠? 4단은 어디로 갔을까요? 4단은 사실 여기 있는 거랑 똑같아요. 4의 1제곱이 4, 4의 제곱이 16, 4의 세제곱은 64 이렇게 2의 거듭제곱에서 2칸씩 건너뛰면은 그쵸? 2칸씩 건너뛰면은 이제 4의 거듭제곱들이 나오는 거죠. 4의 4제곱이 256이고요. 그 다음에 또 2칸 건너뛰어서 1024는 4의 5제곱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복 순열의 기호에 맞게 답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1-1번은 2의 5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2의 5제곱 바로 위에 있네요. 얼마예요? 3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같은 경우는 4파이 r 4의 r제곱이 64가 되는 아랫값. 그러면은 4를 몇 번 곱해서 64가 나오는가 생각을 해보면 되죠. 4의 몇 제곱이 64예요? 저 위에 보이나요? 네, 여기 있죠? 여기 있으니까 4의 세제곱이 64다. 그래서 r은 얼마다? r은 3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1-3번 문제는 n의 5제곱이 243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어떤 거를 5제곱해 줬을 때 243인가? 그런데 거듭 제곱해서 끝에 홀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n은 짝수일 수는 없겠죠. 짝수는 계속 곱하면 짝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n은 홀수 중에서 생각해 봐야 되고요. 5제곱을 생각할 수 있는 홀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5만 해도 5의 세제곱은 125인데 4제곱은 625, 5제곱은 3120으로 엄청 커지거든요. 5제곱 했을 때 243, 세 자리가 나올 수 있는 거는 3밖에 없죠. 실제로 위에서 찾아봤을 때도 3의 5제곱이 243,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마지막 n은 얼마다? 그렇습니다. 3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유형은 함수의 개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간단한 문제로 두 문제만 가지고 왔는데요. x에서 y로의 함수, y에서 x로의 함수 어떤 것이 다른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문제를 좀 고민해 보세요. 잠시 화면 멈춰놓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충분히 생각해 보셨나요? 이것도 뭔가 중복 순열인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일단 함수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는가를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함수의 개수다.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 그러면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었는데 x에서 y로 일단 안에 있는 원소들을 써줄게요. a, b, c,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죠. 함수라고 하는 거는 뭐였냐면 모든 x값에 대해서 어떤 y가 하나씩은 대응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반드시 꼭 하나씩은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함수를 한번 연결을 해보면요. 뭐 a는 2로 가고 b는 3으로 가고 c는 1로 가고 이런 것도 함수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함수가 될 수 있냐면 다 세 개가 같은 값으로 하는 거. a가 2로 가고 b도 2로 가고 c도 2로 가고 이런 것도 한 함수가 될 수 있어요. 어떤 x값에 대해서 y값이 딱 하나씩 있잖아요. a의 짝꿍 2, b의 짝꿍 2, c의 짝꿍 2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함수 문제도 중복 순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도 파이를 이용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냥 이 함수 상황을 보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먼저 a가 갈 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인가? a는 몇 가지 갈 수 있죠? 1부터 5까지 다 갈 수 있죠. 이거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a가 갈 수 있는 거 5가지. 그 다음에 b가 갈 수 있는 거는 몇 가지죠? a를 이제 다 지우고 a가 선택을 하나 했어요. b가 갈 수 있는 거 a가 1 갔다고 b가 1 못 가나요? 아니죠. b도 1 갈 수 있어요. b가 갈 수 있는 것도 이렇게 5가지. 그렇죠. 그 중에서 또 하나를 택해주면 되는 거예요. 뭐 선생님 b는 3으로 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b도 이제 정해졌어요. b도 5가지죠? 그 다음에 마지막 c가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c도 1 갈 수 있죠? 2도 갈 수 있고 3, 4, 5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c가 갈 수 있는 것도 5가지다.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5 곱하기 5 5의 세제곱 125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5의 세제곱은 파이로 나타냈을 때 어떻게 돼요? 5 파이 3 이렇게 써주기로 했었잖아요. 그쵸?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제 C도 이렇게 뭐 하나만 선택됐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여기서의 선택지는 Y가 선택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X에서 Y로 가는 거잖아요. Y가 선택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선택지, 함수에서 선택지는 공역 부분을 의미를 해요. 그 다음에 3은 선택하는 친구니까 선택하는 주체 여기서는 X, 정의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있는 2-2번 같은 경우는 방향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X랑 Y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에 선생님이 문제를 냈거든요. 이번에는 어디에서 어디로 간대요? 집합 Y에서 집합 X로 가는 거예요. Y에서 X로. 그러면 선택당할 수 있는 게 몇 개예요? Y에서 X. 이 화살표 방향을 잘 보세요. 얘가 선택당하고 있는 거죠? 선택당하고 있는 게 3가지. 그리고 얘가 이제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하는 친구가 Y. 5가지. 얘가 주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가? 3 파이 5 이렇게 돼서 얘는 3의 5제곱 243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XY는 위에서 줬기 때문에 똑같아요. Y가 1, 2, 3, 4, 5고요. X가 A, B, C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선택당하는 주체가 지금 3개, 선택하는 주체가 5개.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제 헷갈리지 않고 문제 풀 수 있겠죠? 함수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이제 3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유형 3번째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몇 가지 숫자를 주고 그거에 맞게 거기서 몇 개를 뽑아가지고 자연수, 몇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문제인데요. 거기다가 조건을 조금씩 추가하면 문제가 조금씩 새롭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조금 쉬운 문제들을 선별해서 가져왔는데요. 이번에도 화면 잠깐 멈춰놓고 문제 한번 해결해 보세요. 자, 그럼 3-1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3-1번은 숫자가 몇 개가 주어져 있어요? 4개가 주어져 있죠? 4개의 숫자 0, 1, 2, 3 중에서 몇 개를 택한대요? 3개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의 개수. 각 자리 숫자는 서로 같아도 된다. 이 말이 이제 중복 순열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중복 순열이라고 해서 꼭 다 파이를 항상 이용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이 파이라고 하는 거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지 얘를 무조건적으로 써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특히 자연수의 개수 셀 때는 그냥 자릿수 따져서 지난 강의에서 함께 했던 그 비밀번호 만드는 문제도 비슷한 거죠. 3자리 자연수의 개수니까 그냥 자릿수를 3칸을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번 문제는 파이를 안 쓰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난 강의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자연수를 만들 때 3자리 자연수는 앞에 0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쵸? 얘는 0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1 또는 2 또는 3, 3가지밖에 못 들어가겠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10의 자리랑 1의 자리는 0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죠. 뭐 100, 101, 102, 120 이런 숫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2개는 0, 1, 2, 3 네 숫자가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얘는 3자리 자연수의 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이렇게 3개니까 3. 두 번째 들어갈 수 있는 숫자 10의 자리 숫자는 4개, 1의 자리 숫자도 마찬가지로 4개. 그래서 이 세 숫자를 곱해준 게 여기서 구하는 답이 되겠죠. 그러면 3 곱하기 4 곱하기 4 해주니까 몇 개인가요? 네, 48개가 되겠습니다. 이제 2번 문제, 3-2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3-2번은 5개의 숫자네요. 1, 2, 3, 4, 5 중에서 4개를 택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가능한 짝수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짝수, 지난 시간에 짝수도 했었는데 기억나는지 선생님 궁금해서 이 문제 다시 가져왔거든요. 자, 그럼 4자리 자연수니까 자릿수를 4칸을 만들어 놓을게요. 짝수다 했을 때는 뭐가 중요할까요? 그렇죠. 맨 뒤에 들어가는 숫자가 뭐여야 돼요? 여기 뒤에 들어가는 숫자가 0, 2,
4, 6, 8 이렇게 짝수 중에 하나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숫자는 이 중에서 뭐랑 뭐만 된다. 그렇죠. 2랑 4만 되죠. 1, 2, 3, 4, 5 중에서는요. 그래서 맨 뒤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두 개밖에 안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뭐 있어요?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자리는 여기 0이 없으니까 상관없이 1, 2, 3, 4, 5 다 들어가겠네요. 첫 번째 천의 자리는 1, 2, 3, 4, 5 다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 세 번째도 딱히 조건이 없기 때문에 100의 자리, 10의 자리도 다 1, 2, 3, 4, 5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맨 뒷자리만 잘 신경을 써주면 되는 문제네요. 나머지 앞에 있는 이 세 장의 카드에는 다 1, 2, 3, 4, 5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럼 가지수 셀 때는 어떻게 세면 돼요?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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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뒤에만 2가지. 이렇게 하면은 곱하면 얼마인가요? 5, 20, 5, 5, 25 해서 250까지가 나오겠네요. 그런데 선생님 이거는 진짜 가장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온 거고요. 만들 때 가능한 짝수의 개수를 물어볼 수도 있고 이제 나중에 문제 변형해서 뭐 3의 배수의 개수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3의 배수의 개수, 뭐 4의 배수의 개수, 5의 배수의 개수 이렇게 문제 변형이 무궁무진하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히 팁만 알려주고 가자면요. 3의 배수의 개수 같은 경우는요. 3의 배수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얘는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저기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3의 배수 같은 경우는 111이 있어요. 111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에서 3이죠. 그렇죠. 그래서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게 3이 되게 하는 건 111밖에 없죠. 더해서 6 되게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1, 2, 3이 있잖아요. 1, 2, 3. 그래서 1, 2, 3으로 만들 수 있는 거 다 세주고 더해서 9가 되는 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1, 3, 5. 1, 3으로 만들 수 있는 배열들 다 세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해줘야 돼서 3의 배수는 사실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친구들은 한번 풀어보시고요. 4의 배수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4의 배수는 그 2의 배수랑 관련이 있어요. 2의 배수는 끝자리에 한 자릿수만 짝수면 됐죠. 4의 배수는 끝에 두 자리.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다. 이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방금 우리가 했던 이 위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가 되려면 뭐 끝에 두 개가 1, 2 이렇게 끝난다든지 아니면 뭐 2, 4 이렇게 끝날 수도 있고요. 그쵸? 아니면 뭐 3, 2 아니면 땡땡 4로는 안 될 것 같네요. 4는 안 될 것 같고 5, 2 이런 식으로 끝나면 얘는 이제 4의 배수가 되겠네요. 이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뭐 5자리씩 들어갈 수 있으니까 5 곱하기 맨 뒤에 올 수 있는 두 자리 4 해서 100까지 이런 식으로 4의 배수도 구할 수 있고요. 5의 배수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죠? 5의 배수는 뭐를 봐주면 돼요? 얘는 끝자리가 0 또는 5다. 그래서 저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앞에 세 자리 놓고 끝에 5가 있는 거. 그러면 얘는 고정이 되는 거죠? 얘는 픽스가 되기 때문에 앞에 들어갈 세 자리만 생각해주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125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3의 배수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해서 그냥 원리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4의 배수, 5의 배수는 직접 한번 구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천천히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서 이 문제를 복습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저도 너무너무 설레네요.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4개의 숫자 1, 2, 3, 4 중에서 3개를 택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대요. 그랬을 때 2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세 자리 자연수니까 일단 자리 몇 개 만들어 놓고 3개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200보다 크려면은 이 앞에 올 수 있는 숫자부터 일단 써보면 원래 1, 2, 3, 4가 올 수 있는데 앞에 1이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이 온다고 했을 때 123, 뭐 이런 거, 142 이런 애들은 200보다
클 수가 없죠. 200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맨 앞에는 1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2는 올 수 있는가? 2가 온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뒤에 올 수 있는 숫자들이 1 아니면 3 아니면 4. 2도 되죠? 1, 2, 3, 4가 다 올 수가 있잖아요. 210, 212, 224 이렇게 되는 것들, 2로 시작되는 것들은 200보다 무조건 크죠? 2도 되고 300 얼마, 400 얼마도 다 되니까 2, 3, 4가 다 되겠네요. 자, 여기 두 번째 들어갈 수 있는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은 그렇죠? 1, 2, 3, 4 다 들어갈 수 있고요. 마지막 1의 자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제의 답은 100의 자리가 3개의 숫자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10의 자리랑 1의 자리는 4개의 숫자 들어갈 수 있어서 얘네 곱해준 그렇죠. 48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문제는 끝이 났고요. 오늘 중복순열 문제도 조금 풀어봤는데 중복순열과 어떻게 좀 친해지셨는지 모르겠어요. 강의를 기점으로 그냥 펜을 놓지 말고 항상 머릿속에 문제를 좀 복습하고 다시 내일 배울 내용도 좀 기대해보고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다른 강좌로 또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럼 6강에서 만나요. 안녕.